CME 페드워치에서 3월 미국 기준금리 25bp 확률 59, 동결 가능성 41, 6대4, 동결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죠. 사실 제 기준에선 이제 금리 이슈는 동결을 하건 0.25%를 올리건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건 이건 중요하겠죠 조금. 그러나 중요한 건 금리에 대한 이슈는 이미 지나갔다. 시장이 움직인다. 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는 매크로 이슈들과 함께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애는 쩐주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팀 드레이퍼가 회사들 적어도 급여 2번 줄 비트코인 사도야. 은행에만 의지하는 것은 도박이다. 자, 이걸 좀 제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면은요. 생존하려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질을 돈이건 현금이건 주식이건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여기서 자금이 일로 쏟아져 갑니다. 일로 혈관을 만들어 놓는 게 리플 네트워크예요. 예를 들면 중국의 CBDC,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통해서 보급이 되죠. 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리플넷의 파트너사인 동남아시아 송금기업 2C2P. 자, 그리고 카타르 국립은행인 QNB.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건 전 세계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남미, 기타 등등의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모든 곳에는 다 이제 거미줄처럼 혈관처럼 다 연결이 됐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리플넷이고요. 전 세계 CBDC를 바로 거액결제용 CBDC를 연결하는 브릿지 연결 자산이자 송금과 환전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XRP 오직 한 개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신다면 지금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매집하기 좋은 찬스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고. 긍정의 파동을 보내시면서 다가올 한 달에 2달, 물론 그 과정에서 흔들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서 2달이면 게임은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3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3,660만 원 언저리까지. 자, 한 달 빅빅 되고 크게 2달 가까이 빅빅 되다가 올라가는 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7거래일 만에 가격은 끝납니다. 늘 말씀을 드렸죠. 빠질 때마다 모아 가셔라. 박박 길 때마다 모아 가셔라. 자, 이때가 최고의 기간이었죠. FTX 사태로 내려와서 2천만 원대. 자, 중요한 건 3,500만 원이 넘어가면 없다. 매집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없다. 그 이유, 요 1번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항대는 이동평균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여기죠. 여기 정확하게 여기 라인까지는 비어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이때처럼 하루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5달. 한 달, 2달, 석 달. 석 달이 아직 안 끝났죠? 넉 달, 5달, 6달, 7달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 2번 라인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 3번 라인이 기준점일 것 같은데 좋게 된다면 여기도 돌파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요 사이가 될지 요 돌파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매크로 이슈를 봐가면서 언급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현금화 시기가 다가온다. 즉 매집은 없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는데 요번에 매집을 못 하셨던 분들은 다음번 2024년도 경기 폭락이 대비를 해야 된다. 그때를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싸게 매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다. 그때 매집을 못하면 진짜 없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자, 요게 저의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자, 지금 만약에 현금이 있으신데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면 굳이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면 하드웨어 월렛에 왜냐하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거예요. 아무래도 앞으로 코인 가격에 대한 급등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 급등 나올 때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가격대까지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왜? 아직까지 알트 시장에 자금줄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제 알트가 살짝씩 튀려고 움직임을 보이긴 하고 있긴 한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드웨어 월렛에 코인 개수를 모아가라. 그리고 5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길게는 10년 한 5년도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5년 기준점으로 해서 묻어두면 아마 천문학적인 가격대에 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3,662만 원. 이제 매물대에 완벽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여기까지는 달려 나올 겁니다. 한번 이 이동평균선에서 저항대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말씀을 드렸고, 이더리움의 가격은 241만 원. 이더리움도 이제 조금씩 달려나가요. 알트의 상승폭이 좀 작았는데 4월 12일 그때 기준점인 것 같아요. 상하이 하드포크. 그 기준점 이전에 갈지 알트의 상승장의 알트 상승장도 같이 다가옵니다. 자, XRP 505원 좀 약하죠? 그러나 얘는 마지막에 계속 언급을 드렸죠?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다. 만약에 지금 사실 다른 애들 다 달려가는데 혼자 못 달려가고 있으면 지치잖아요. 상승폭이 시장 대비 작습니다. 많이 매집 기회를 계속 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빠지면 모아가는 전략. 사기 싫을 때 모아가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하다. 이미 얘가 주인공이라는 거는 제 방송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알트로 시장의 캐파가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라이젠. 자,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호라이젠 영지식 증명. 자, 지캐시와 더불어서 자, 가격이 거의 움직임이 없죠. 상승이 나오고 있으나 고점 대비 너무나 많이 폭락했습니다. 이런 거 모아가지고 만약에 이 중심 코인들을 모으질 못하셨다면 XRP는 모을 기회를 계속 주고 있어요. 현재. 자,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사실 지나갔다. 그러나 비트코인도 5년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격은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 억 단위가 넘어갈 겁니다. 3억이 넘어서 5억이 넘어서 10억이 넘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죠. 그때 가격을 보면 싸겠죠. 다만 큰 폭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월렛 금고에 모아놓고 보지 말아라. 정현금으로 모았다가 내년에 경기 폭락 올 때 담기게 쉽지가 않다면 두 가지 전략 중에서 치열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매집 기회는 지났다. 다만 XRP는 매집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GCash 또한 가격이 완전히 바닥에 있습니다. 물론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하나 지금 워낙 고점 대비 많이 폭락해 있어요. 그쵸? 파일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하나 고점 대비 너무나 많이 폭락해 있습니다. 그쵸? 자, 얘네들은 각 섹터의 대장들이에요. 모든 CBDC의 개인정보 기술, 영지식 증명은 다 적용이 됩니다. 얘네가 대표 주자들입니다. 저장성 코인의 대장이죠. 메타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파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얘 또한 대장 코인이에요. 그래서 5년 뒤를 보고 매집을 하셔도 됩니다. XRP는 아직까지 매집 기회를 준다. 그런데 들어가기가 싫죠. 그쵸? 아, 얘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그러나 얘가 주인공이다. 얘가 모든 거를 결정한다. CBDC가 얘가 탄생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전 세계가 CBDC 도입 이유가 상용화 이유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고 ISO 20002 다음번 스위프트의 2.0 그리고 유로화의 전면 CBDC 상용화 2025년 리플사의 에스크로우 전량 해지 통화 시스템에 대한 중심 바로 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격은 안 움직이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하지 마. 니들이 들어올 구역이 아니야. 자, 이렇게 말하면서 가격 통제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을 본인이 확신하실 때 자기가 물릴 자신을 갖고 마지막 끝!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게임이 끝납니다. 4년에서 5년을 절어도 요 특징이죠. 그리고 다음번 나오는 폭등에서 누구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탑승하지 못하게 하겠죠. 그리고 탑승해 있는 사람조차 많이 떨궈져 나가겠죠. 저는 평생 묻어둘 생각이다. 언급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최근에 비트코인 대장이 가장 상승폭이 강했었죠. 알트는 상승폭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트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살짝씩 넘어오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상승폭이 좀 강해지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자, 그리고 호라이젠 얘도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자, 그리고 GCash도 마찬가지죠. 그쵸? 파일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언급을 드렸어요. 전략에 대해서 이미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매입은 끝났다. 또는 지금 현금을 모으거나 만약에 매집을 못하셨던 분들은 내년을 대비해서 또는 하드웨어 월렛에 5년 기준점으로 빠르면 3년이 될 수가 있고 늦으면 5년 기준점이겠죠.
5년에서 크게 10년을 보고 한 5년이면 저는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모아가라. 어차피 지금 가격 여기서 곱하기 1000 시가총액이 커진다. 그 그림을 보고 변동성이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묻어둬라. 제가 XRP는 평생 묻어둘 생각이다. 언급을 드렸죠. 그렇게 언급을 드린 것처럼 그 전략을 제가 오지랖 때문에 오늘 반복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전략을 취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매집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시장은 달려나갈 확률이 무척 높겠죠. 자, 간밤 미국 증시가 코인 시장과는 다르게 나스닥이 0.74, S&P 1.1, 다우는 1.1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죠. 나스닥의 차트의 일봉, 바닥, 쌍바닥을 찍고 강한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하락, 물량 소화하고 다시 상승권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봉이고 주봉. 주봉으로 보면 한눈에 보이죠?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죠? 쌍바닥을 찍고. 자, 누가 보면 요게 요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쵸? 요 가격대를요. 월봉으로 보면 한눈에 더 나옵니다. 자, 현재 여기 중심대에 있죠. 그쵸? 그러나 본격적인 지금 들어왔던 물량은 기관들입니다. 본격적인 기관들의 물량은 이제 여기 들어왔던 코인 시장과 마찬가지예요. 이 초기 물량은 늘 쩐주들입니다. 코인 시장에 지금 폭등이 나오는 것도 바닥에서 FTX 사태로 인해서 바닥에서 2천만 원대에서 장 초반에 이때 기관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털고 나가야 되죠. 그렇죠?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증시 또한 반등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자, CME 페드워치에서 3월 미국 기준금리 25bp 확률 59, 동결 가능성 41, 6대 4죠. 동결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죠. 제 기준으로는 이제 금리 이슈는 지나갔다. 동결이건 0.25건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금리에 대한 이슈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어디까지 달려나갈지 매크로 이슈들과 함께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더리움. 자, 상하이 업그레이드 우려 반응에서 이더리움과 BTC 가격 비율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 즉, 비트코인 상승분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상승분이 좀 덜 나왔죠. 그러나 본격적인 알트의 상승이 시작된다. 2023년 비트코인의 상승보다 이더리움의 상승이 더 클 확률이 높다라는 말이 일부에서 많이 나왔었죠. 저 또한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언급을 드리지만 본격적인 알트장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팀 드레이퍼가 39조 원 쏟아부었는데 위기설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 33% 폭락. 자, 중요한 건 이로 인해 시장이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전이는 내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내년. 지금은 언발에 오줌 누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기득권이 합의를 보았다. 자, 메사리 창업자가 은행발 위기에 비트코인 1년 내 10만 달러 간다. 자, 요거 지켜봐야 돼요. 숫자는 참고만 합니다. 아까 차트상으로 보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매크로 이슈를 보고 가면서 매크로 이슈를 보면서 그러면서 대응이 돼야 됩니다. 이미 1번 라인은 돌파가 됐어요. 2번 라인까지 단숨에 갈 수도 있겠고 지켜봐야 되겠죠. 그 에너지의 파동과 매크로 이슈들과 함께 시장의 방향타를 보면서 이 전고점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매도 시기, 차익 실현 시기가 놓쳐갈 수도 있어요. 고점과 저점은 기득권에게 양보를 하고 그 중간에서 우리는 현금화 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연례 사안에서 자산 토크나 STO 긍정적, 시장 효율성 개선할 수 있다. 자, 모든 증권과 자산은 토큰화가 된다. 디지털화 된다. 블록체인이 입혀진다. 이 말에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에너지의 파동을 이쪽으로 바로 블랙록, 뱅가드,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 그리고 글로벌 거대 금융권, 이들이 바로 에너지의 파동을 일로 보내는 겁니다. 시장의 주인이자 보였던, 물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고래라고 언급을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고 있던,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던 고래가 에너지의 파동을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